반갑습니다. 레드투페의 김웅식입니다. 오늘은 힘 안 들이고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 생각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힘 안 들이고 산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속도 조절인 것 같아요. 체육학적으로 얘기하면 최대 심박수의 0.75, 그러니까 75%의 속도로 가면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피로물질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장시간 산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0.75라는 최대, 그리고 또 최대 심박수라는 게 뭐 요즘에 장비가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시계라든가 뭐 심박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일일이 뭐 다니면서 그거를 체크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는 0.75라는 개념을 이론적으로는, 체육학적으로는, 운동학적으로는 그 이론이 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산행을 하면서 써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어느 정도 속도가 좋으냐, 그거는 보통 우리가 산에 가면 1시간에 한 2km 정도, 보통 2k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는 속도가 저 같은 경우는 그 뭐 몸에 땀이 이렇게 몽골몽골 나기 시작하는 정도, 그 정도 속도. 그리고 코로 호흡을 보통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코와 입으로 공기를 마셔서 최대한도로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그 에너지를 그 내가 목적하는 곳에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오랜 동안 산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코로 숨을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속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오르막을 오러갈 때는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이 좀 거칠어지고 자동적으로 코하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물고 코로만 숨을 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사가 가파른 곳에 코로만 수업을 해가지고는 그 경사진 곳을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때는 자동차하고 똑같이 속도를 낮춰주면, 기어 변속을 하듯이 우리가 속도를 늦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 늦추는 거의 기준이 내 호흡이죠. 그러니까 코로만 숨을 쉬면서 갈 수 있는 속도에 맞추어서 가시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몸에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산행이나 운동을 하셔도 지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몸에 또 운동을 했을 때, 과하게 운동을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 근육이라든가 이런 뼈, 골 이런 곳에 충격이 가는 거, 이런 거 말고도 우리가 사실 그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활성산소, 노화의 뭐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활성산소를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자세가 발바닥에 그 체중을 실르는데, 보통 체중을 싣고 올라가다 보면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오르막일 경우에 뒤꿈치가 땅에 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보폭이 줄게 되고, 경사가 더 가파르면 정상 쪽을 향해서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S자, 뭐 지그재그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능한 한 뒤꿈치가 땅에 닿을 수 있게끔 발바닥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사람한테 있어서 이동을 할 때 걷는 자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단위 면적당 무게가 가장, 그래도 사람으로 하면 머리가 가장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사면을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고, 특히 산행을 하실 때는 배낭이라는 걸 매게 되기 때문에 배낭 무게만큼 앞으로 더 숙여지게 되죠. 그런데 몸으로 당연히 숙여지게 되는 건 맞는데, 그 숙여질 때, 상체가 숙여질 때 고개를
너무 앞으로 숙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고개 머리의 위치 각도는 앞으로 올라갈 때 무릎의 위치를 벗어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뭐 10년 20년 이렇게 산에 다니다 보면 관절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부분의 경우가 똑같이 산에를 갔는데 누구는 뭐 아직도 멀쩡하게 산에를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누구는 이 관절이 안 좋아서 아예 산을 옛날에 산행했었던 기억들만 추억으로 그냥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산에를 다니시거나 운동을 하실 경우에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자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속도고요. 그리고 걷는 자세, 그 자세가 발바닥 전체에 체중을 딱 실리게끔 하는 자세. 그러니까 경사가 졌으면 앞으로 상체가 약간 숙여지지만 그 숙여질 때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 가슴하고 머리하고 전체적인 나의 체중이 발바닥 위에 딱 올라갔을 때 깨금발을 뛰듯이 한쪽 발로 이렇게 서 있듯이, 한쪽 발로 서 있을 때는 모든 체중이 한쪽 발 발바닥에 체중이 다 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발에 체중이 실리는 그 느낌을 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지 같은데 이런 데서 발바닥에 체중을 딱 실어 놓고 한쪽 발로 버티고 서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숙여 보기도 하고, 뒤로 이렇게 제껴 보기도 하고, 옆으로 좌우로 해 보기도 하고, 머리를 앞으로 숙여 보기도 하고, 그리고 뒤로 이렇게 움직여 보기도 하다 보면 발바닥에 오는 그 느낌이 옵니다. 그 느낌 중에 발바닥 전체에 체중이 딱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겨울에는 빙판에서도 훨씬 더 안 미끄러지고요. 그리고 바위라든가 이 경사지, 낙엽이 쌓였다든가 이런 곳에서도 넘어질 확률이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도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뒤꿈치가 땅에 닿는 부분, 내려오시다 보니까 뒤꿈치가 땅에 닿는데 그 닿을 때 나의 체중 모든 곳이 땅바닥에 하고 닿는 그 부분에 모든 체중이 실려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지면에 닿는 곳에 모든 체중을 그곳에 실른다.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넘어질 위험성이 훨씬 덜하고요. 습관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를 다니다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든가 무슨 잡생각을 하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심기혈정의 원리라고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에너지가 갑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가는 곳에 피가 가고요. 그럼 피가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그러면 무게중심이 위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체중이 실린 그 발이 지면에 닿잖아요. 그 지면에 닿아 있는 그 발바닥에 마음을 실으면, 그 의식을 거기다 집중을 하면, 그러면 무게 중심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훨씬 더 감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차분해지기 때문에 심장의 그 박동수도 훨씬 더 적게 뛰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활성산소라든가 심장 박동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을 하시든 운동을 하시든 오르막을 가시든 내리막을 오시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는다. 근데 올라갈 때 발 뒤꿈치 경사각이 있기 때문에 발 뒤꿈치가 땅에 닿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지그재그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리막을 갈 때 경사지가 아니고 계단처럼 턱이 있거나 바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걸 보통 이제 장애물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럴 때는 한쪽 발을 디딘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발에 힘을 뺀 상태에서 발을 쭉 내리게 되면 발가락에 시작되는
손으로 말하면 발가락이 손가락이 딱 요 발가락 뿌리 여기가 지면에 먼저 닿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하고 요 발가락 뿌리가 지면에 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바닥 전체가 닿고요. 그리고 살짝 무릎을 굳혀주거나 몸을 이렇게 살짝 움직여주면 충격 흡수가 자동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충격 흡수가 됩니다. 이런 거는 이제 턱이 이렇게 있는 곳을 내려올 때는 꼭 이렇게 힘을 빼고 이게 힘을 빼시면 자동적으로 발가락이 먼저 땅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닿고 발가락 뿌리가 닿고 발바닥이 닿고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스틱을 사용을 하면 아주 좋죠. 스틱을 먼저 짚은 다음에 그러면 경사지에서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도 방지를 하고 자세도 교정을 해줄 수가 있고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체중이 몰리면서 그 체중 몰리는 체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근육에 불필요한 에너지도 줄일 수가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틱을 먼저 땅에 짚고 그리고 내리막에서 짚고 그리고 발에 힘을 빼면 발가락이 닿고 발가락 뿌리가 닿고 발바닥이 닿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릎을 살짝 굽혀주고 몸을 살짝 굽혀주면 웬만한 경사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도 무릎의 충격은 엄청나게 감소가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서둘러서 다니다 보면 그게 서둘러서 다닌다라는 뜻은 자기가 최대 심박수 그러니까 호흡이 코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속도 그 속도를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 속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속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지나치게 겨울이라고 그래서 뭐 바람이 분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그래서 지나치게 옷을 많이 입게 되면 몸 안에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이 또 그 지나친 칼로리를 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수분 땀으로 인해서 그 또 땀을 말리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운동을 하는 거 이외에 다른 부분에서의 또 에너지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행이나 운동을 시작할 때 약간 춥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온도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운동을 하고 마무리를 할 때쯤에 땀이 났을 거 아닙니까? 땀이 났을 때는 땀이 나고 운동을 종료를 했을 때는 그 땀이 식기 전에 얼른 벗었던 겉옷이라든가 두꺼운 옷을 입어서 그 몸의 땀을 급격히 떨어뜨리게 하지 않고 서서히 36.5도로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체온 관리를 옷을 통해서 하는 방법 그거를 본인의 체질에 따라서 땀이 많이 나는 뭐 태음인 체질도 있고요. 땀이 전혀 안 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때그때 그날마다 컨디션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산에를 올라가고 운동을 하고 운동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옷을 어느 시점에 입고 벗고 하는 게 내 체질에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운동을 하면서 체크해 봐야 될 상황 체크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낙엽이 쌓여 있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낙엽 위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위험한 게 뭐 빙판은 당연히 빙판이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시거든요. 그런데 가을엔 낙엽이 쌓인 상태에서 그 위에 살짝 눈이 덮였을 때 그리고 그 밑에가 얼음으로 날이 추워서 얼었을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올해는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그 낙엽이 쌓인 상태에서 습기에 의해서 낙엽 밑에 얼음이 얼고 그 위에다가 살짝만 눈이 덮으면 이게 어디 그 지면이 흙으로 되어 있는지 바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얼음 물로 되어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러한 불규칙한 불안정한 그 잘 알 수 없는 이런 산길들을 가실 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저는 스틱을 권해드립니다. 그 스틱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체 위주의 걷기 운동을 전신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도 하고요.
두 발로 걷는 거를 네 발로 걷게 해서 균형을 혹시나 얼음이라든가 기타 다른 곳에서 균형을 밸런스가 깨졌을 때 그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리막에서 그 앞으로 쏠림 현상을 방지해 줌으로써 뒤에 불필요하게 들어가는 근육의 피로도를 근육의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계단처럼 산길이 탐방로가 요즘에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그 산책로 같은 경우나 트레킹 코스, 둘레길 이런 데는 데크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데크라든가 이런 계단들이 조금 불편한 건 뭐냐면 이게 간격이 아주 일정합니다. 일정하다 보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쓰는 근육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은 근육 각자의 에너지가 이렇게 피스톤처럼 어떤 관의 에너지를 축적에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항상 쓰는 근육만 쓰게 되면 그 근육 안에 있는 에너지가 먼저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라가든 내려가든 경사지가 있으면 지그재그로 가라. 이런 말씀은 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필요합니다. 하나의 항상 쓰는 근육만 쓰지 말고 산길을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는 산길을 지그재그로 다니다 보면 조금 불규칙하게 다양하게 근육을 쓸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그러한 코스로 우리가 스스로 똑같은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근육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골고루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도 지그재그로 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경사가 지어 있는데 폭이 좁다. 폭이 좁은 곳을 가실 때에는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한쪽 발을 예를 들어서 왼쪽에 디디면 거기다가 체중을 싣고요. 다시 좁으니까 오른 지그재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발을 디디면 오른쪽 발에 체중을 이렇게 싣고요. 그다음에 왼쪽 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하는데 여기서 주 포인트는 똑같이 체중이 아까처럼 체중이 반드시 내 발바닥 지면에 닿아 있는 부분에 실려야 된다는 거죠. 지면에 발바닥이 전체가 닿았으면 이 전체에 체중을 실으셔야 되고 내려올 때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는다면 이 뒤꿈치 먼저 체중을 요 뒤꿈치 요 부분만 닿았다 그러면 요 부분에 모든 체중을 실어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요곳에 체중이 요것만 지면에 닿아 있다. 그러면 이곳에 체중이 다 실려야 됩니다. 요 감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 발로 서서 체중을 뒤로도 가운데로도 앞으로도 좌우로도 이렇게 해보시는 방법이 아주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걸으실 때는 항상 우리가 보통 보면 이렇게 역팔자로 걷지 않습니까? 특히 겨울에 신는 등산화가 이게 밑창이 요즘에는 거의 뭐 휘어지는 걸 많이 쓰는데 얼음이나 이런 곳에 가실 때는 뭐 비브람이라고 이태리 밑창 중에 이렇게 휘어지지 않는 그 빙벽을 한다든가 전문가용 이런 신발이 있어요. 이런 신발들은 이게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걸으실 때 그냥 이렇게 회전축이 발바닥에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그런 형태로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런 신발들을 안 신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시거나 걸으실 때 이렇게 11자로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11자로. 예. 뒤꿈치, 발바닥, 그리고 3단 보행제,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에서 추진력을 얻고, 그래서 11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 숨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속도. 오르막을 올라갈 때 입이 당연히 벌어지는데 그럴 때는 속도를 자동차 변속을 3단 4단 이렇게 낮추듯이 속도를 낮추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려오실 때도 뒤꿈치가 먼저 닿는데 경사면에서는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는 뒤꿈치가 먼저 이렇게 닿지만 이렇게 턱이
턱이 있는 곳에서는 발에 힘을 빼면 당연히 이렇게 발바닥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발가락이 먼저 닿고 발가락 뿌리가 닿고 그다음에 발바닥이 닿죠. 그리고는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굽혀주면 충격 흡수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경사진대를 올라갈 때 특히 급해서 빨리 올라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특히 선두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뛰다시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올라가실 때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머리가 앞으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왠지 모르게 이렇게 머리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걸어가는 것, 추진력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장시간 동안 그리고 1년, 2년, 뭐 10년, 20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일단은 사람이 머리를 앞으로 숙이면 앞에가 안 보입니다. 경사진 산을 올라가는데 머리를 앞으로 숙인다. 그러면 더 안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 나무라든가 뭐 바위라든가 앞사람 배낭이라든가 이런 장애물에 부딪힐 확률이 높고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면 이 경추가 휘게 됩니다. 경추가 휘게 되면 뇌로 산소 공급이 훨씬 덜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속도가 빠름으로써 산소 공급이 정확하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 경추가 휘어서 뇌로 가는 산소의 혈관의 피를 덜 가게 함으로써 산소 공급이 덜하게 돼 가지고 판단이 조금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요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빨리 가다 보면 앞만 보고 다니지 좌우를 살피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의 특성이 대개 이제 길을 많이 잃어버리고 나머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장시간 지치지 않고 그리고 10년, 20년 나이 7, 80대가 돼서도 산에 다니려면 스틱을 꼭 쓰시고요. 지금처럼 코로 들여 마시고 코로 내쉴 수 있는 속도를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발바닥에 체중을 싣고 이 지면에 대한 발바닥에 마음을 싣게 되면, 그러니까 바위를 밟았을 때 발바닥 느낌, 낙엽을 밟았을 때 느낌, 얼음을 밟았을 때 느낌, 이 느낌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생각이,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기혈정의 원리에 의해서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넘어질 확률이 엄청나게 감소한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속도, 활성산소 안 생기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밑으로 가기 때문에 안 넘어지죠. 그리고 자세가 정확하기 때문에 관절염이라든가 그리고 관절염이 걸리지 않아서 뭐 평생 오랜 동안 10년, 20년 산에 운동할 게 아니고 평생 하실 거라면 요런 방법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도 레저토피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